문학 분석 훈련 중세 고려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정과정곡을 했었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 자, 고려가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 좀 해봅시다. 이 부분 자꾸 얘기하는데 갈래별 주된 특징을 알아야 그 갈래 혹은 그 작품을 봤을 때 그 갈래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서 전형성이라든가 아니면 공통적인 요소를 빼내고 나머지 부분들이 개성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과 아니면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슬쩍 봅시다. 자, 고려가요는 민중들이 창작했고 향유했던 구비문학입니다. 그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구비문학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게 한글로 정착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글자들은 한글로 정착된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그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구비 문학이다. 다음,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렸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뭐 이제는 기억하겠죠. 다음, 전형성 가장 중요한 형식입니다. 332조의 삼음보, 그 다음에 구수율이 6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주다. 하지만 뭐다? 자유롭다. 이유는 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 마찬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민들은 그 정형성을 지켜서 그 틀에 딱 맞춰서 부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또 내용이 단조롭고 반복이 꽤 많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네 번째 봅시다. 분연체 연이 나누어지고 분절체 그리고 염구와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후렴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도 기억해 놓고, 자, 밑에 기록 과정과 관련해서 후렴구도 또 꽤 중요한 게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다음 주제를 보면 진솔한 사랑의 노래, 그리고 태도를 보면 체념적이고 해학적이고 세속을 초탈한 인생관이 드러나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6번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용, 향락보 등에서 한글로 정착됩니다. 문제는 이때에 조선 정치 이념과 다른 경우에는 다른 내용 내지는 너무 좀 외설적인 부분들은 꽤 많이 변형되거나 아니면 아예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들이 꽤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가시리, 동동, 만전출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삼오곡, 그 다음 서경별곡, 이상곡도 잘 안 나옵니다. 정석가, 처용가도 잘 안 나오고 청산별곡 정도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작품을 한번 봅시다. 가시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고려가요를 맨 처음 공부할 때 보통 가시리와 청산별곡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뭐 레벨을 올린다 내지는 뭐 반드시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게 동동인데, 동동 같은 경우에는 문학성이나 아니면 비유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일단 가시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에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자, 이 가시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고려가요의 가장 전형적인 음수율 그리고 음보율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시리 있고, 자, 가시리 있고 세 글자, 그죠? 세 글자 그리고 두 글자입니다. 332조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난이라는 게 이게 염구예요. 굳이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옆에 오른쪽에 해석을 보면 가시렵니까죠. 근데 가시리 이건데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가 가시렵니까 일까요? 당연히 가시리 있고가 가시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가시리라는 거는 가시렵니까의 가시리하고 똑같죠. 그러니 가시리라는 건 그냥 어간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있고라는 건 어미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가시리 있고의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시리요. 이 부분. 이 가시리는 결국에는 어간이니 뒤에 있고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생략했을까요? 뻔하죠, 뭐. 음수율인
3, 3, 2조를 맞추기 위해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복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반복했네요. 자, 여러분들 고전이든 현대든 공부를 할 때는 그 작품을 한다고 해서 그 작품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들 내지는 그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이건 어떻게 쓰인다라는 거를 습득을 해놔야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올 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아까 뭐라고요? 반복법이 쓰이고 있다. 반복법이 쓰인다는 얘기는 자, 반복법의 기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반복법은 강조하기도 하고 운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다 쓰이고 있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님에 대한 가지 말라는 그죠?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에 님이 떠나는 님이 떠나는 님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서의 강조 그리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또 앞부분에 가시리 뒤에 이꼬가 원래는 있는데 얘를 생략한 이유는 음수율과 음보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서 음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줄 봅시다. 바리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십니까? 또 반복되네요. 그죠? 자, 요거만 놓고 봅시다. 가시리 있고 두 개 같다 그랬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자, 요거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민요나 아니면 고전 문학 작품들 공부할 때 잘 나오는 게 A, B, A 구조라는 거 꽤 많이 보죠.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두 줄에서. 어렵지 않죠? 당연히 반복법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AABA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뒤에 나오는 나나는 얘도 염구입니다. 자, 그런데 후렴구 봅시다. 위증절과 대평성대. 대평성대는 태평성대라는 뜻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태평성대예요. 자, 위증절과는 즐겁구나인데 자, 지금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인데 즐겁구나 태평성대. 뭐 상황도 안 맞고 웃기지도 않고 말도 안 되죠. 이게 바로 뭐다? 위증절과 대평성대란 이 후렴구가 바로 뭐다? 앞에서 배웠던 바로 뭐 기록 과정에서 혹은 체록 과정에서 삽입된 거다. 왜 했을까요? 조선 초기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아니면 조선 건국에 대한 예찬 찬양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삽입된 후렴구다라는 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두 번째 연 봅시다. 날러는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얘기 오타네요. 얘는 빼야 됩니다. 얘는 빼야 돼요. 자, 얘도 염구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살라 하고의 하고는 이거 염구 아니에요? 그죠? 옆에 해석 보면 알겠죠, 단번이. 그럼 이거 332조가 아니네? 아까 얘기했죠? 332조가 주지만 자유롭다. 자, 위에서 떠나는 님으로 인해서 시적 화자가 슬퍼했는데 그 슬픔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1년에서 2년으로 내려갈수록 슬픔은 강화가 되고 있다. 잡사와 두어리 만한한 잡아서 둘 수 있지만은 즉 내가 님을 못 떠나게 잡아둘 수 있지만 만류할 수 있지만 션하면 션하다는 건 서운해하다예요. 서운해하면 아니 올쉐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션하면도 기억해야 돼요. 서운해하면 문제는 올쉐라의 리을쉐라예요. 이 리을쉐라는 무엇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해석을 외워놓으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즉 내가 잡아서 둘 수 있지만 즉 님을 못 떠나게 만류할 수 있지만 막을 수 있지만 즉 이별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이 뜻이죠. 서운해하면 아니올까봐. 누가 서운해하다? 님이 내가 잡았다고 나중에 서운해할까봐. 서운해하면 아니올세라.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한번 잡았다고 에이씨 얘는 뭐 내가 가려고 그러면 뭐 잡네. 이래서 서운해서 다시는 안 올까봐. 두려워서. 이해되죠? 즉 이런 거를 뭐다? 참는다. 그래서 인내하다 혹은 절제한다 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지만 인내한다,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마지막 봅시다.
서론님,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서론님. 이거 해석 몇 가지로 나옵니다. 서론님은 첫 번째는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라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서러운 님도 돼요. 즉 님이 서럽다도 된다고요.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서론님 보내암나니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이게 바로 소망과 기원이겠죠. 혹은 재회에 대한 소망도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떠나가는 님에 대해서 막을 수 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참고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만나는 걸 기다리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거를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자, 이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재회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참고 견디는 걸 전통적 여성상이라 그럽니다. 전통적 여성상이요.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무도화가에서 그죠? 지속되어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대시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진달래꽃이 가장 대표겠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문학사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여성의 모습이다. 중요한 건 여기서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참고 인내한다는 것, 요거는 기억해 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하는 짓인지 봅시다. 그 다음 자 정리된 거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가시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통적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정한이라는 건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 그리움 이걸 다 묶어서 정한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놓고요. 그 각 연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를 보면 슬픔, 절망, 체념 혹은 인내, 인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재회에 대한 기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몇 개의 구절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시리는 아까 봤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과 연계가 꽤 많이 나온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자,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는 시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추측 내지는 희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얘기 안 하는지를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차이점이 나오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별의 상황에서 상대, 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해요. 즉 원망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전통적 여성상이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지조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별을 단순하게 사랑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사랑하는 님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어떤 친구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우정도 이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죽음에 의한 이별도 이별이죠.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잠깐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도 이별이에요. 너무 그렇게 편협되게 아니면 협소하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가시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작품으로 뵙겠습니다.